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4월 3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지문 읽기는 그냥 무난했어요. Part 1, Question 1. 첫 번째 지문은 기내 방송 내용이었고요. Passengers, destination. Fasten your seatbelts. Electronic devices.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2번 지문은 식료품 가게에서 announcement, 이런 공지하는 내용이었는데 grocery shoppers, 그리고 요일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시험에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죠, 요일이. Renovations 나왔고요. Part 2, 사진묘사에서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 출제가 되었는데 a workshop. 근데 오늘 사진이요. 3월 20일 시험 사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장소, 사람 수, 성별부터 뭐 전체적인 사진의 구도, 그리고 사물 등 비슷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후기 영상을 매주 꼼꼼히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3월 20일 시험 영상에서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좀 무료하실 수 있으니까 생략하려고 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3월 20일, 2021년 3월 20일 영상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Part 3, 여행자를 위한 정보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4번 문제는 How often, why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자주 다른 도시 있죠? 도시에 방문을 하냐, 그리고 주로 왜 가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에 대한 답변으로는 once or twice a year 혹은 once or twice a month 이런 답변 하시면 되고요. why, 왜 가냐, 이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 돼요. 주로 여행을 갈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나누는데 business or pleasure. business는 말 그대로 업무상 가는 거고 pleasure라고 하면 말 그대로 놀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business 때문에 주로 간다라고 답변을 하셔도 되고 pleasure, for pleasure, 즐겁기 위해서 놀려고 간다 라고 하셔도 되고,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친구를 만나러 간다, visit my friends, 이런 답변들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이게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여행을 할 때 information booth or visitor center에 갈 가능성이 있냐, 가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A or B가 시험에 나오면 이것은 양자택일이다 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information booth or visitor center, 이거를 양자택일이라고 받아들였을 경우에 information booth와 visitor center가 도대체 뭐가 달라?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A나 B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질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여행을 가서 기념품을 사고 싶을 때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데 갈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이랑 쇼핑몰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 여겨지는 거죠. 이런 데 가서 뭘 구매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골라라가 아니라 요런 데나 요런 데 갈 의사가 있니? 라고 두 개가 하나인 거죠. 만약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질문 안에 which one 이라든지 prefer 라든지 뭐가 better 아니면 rather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얘는 그런 단어들이 일괄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나 요런 데 갈 의사가 있습니까? 그럼 나의 답변은 요런 데나 요런 데 갈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지, 나는 둘 중에 뭐 하나를 갈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헷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booth나 visitor center에 가겠다라고 하셨으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 lot of information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뭐 질문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다.
그런 디테일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3개의 옵션이 나왔습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30초 동안 답변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다양한 언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장기간 그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직원분의 친절함, 인내심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3개 다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언어 여러 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언어 여러 개를 할 줄 안다면 더 많은 그 방문객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 만족스러운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장기간 거주 경험?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문객들에게 어디 가면 진짜 좋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좀 속속들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친절함, 인내심 이것도 선택을 하신다면 친절한 대응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뭐 이런 개인적인 기분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Part 3, 세 번째 파트가 좀 제일 어려운 파트가 아니었나. 요새 Part 3가 어렵네요. 예, 요새 쭉 계속 Part 3가 어렵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조심스레 한번 해봅니다. Part 4, 사업체 이름, 직원회의, 요일, 날짜, 장소하고 일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7번 문제는 날짜와 장소를 물어봤어요. 가장 윗부분에 요일, 날짜,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일은 굳이 안 물어봤으니까 얘기 안 해줘도 되지만 어차피 한 줄에 쪼로록 있으니까 요일, 날짜,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 얘가 식당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식당에서 음식을 좀 가지고 가야 된대요. 이 음식이 점심때 먹을 음식 맞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옆에 아침이라고, 조식이라고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답변은 점심 아니고 아침이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9번 문제는 사람 이름 1번을 얘기를 하면서 주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얘야. 근데 내가 지금 그 스케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니고 있지 않아서 오늘 내가 하는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해 줄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험은 되게 자주 나오는 시험인데 오늘 시험은 그 내용이 약간 특이했어요. 9번 문제에서 이 사람 이름 1번, 걔가 일정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걔 대신 걔의 일정을 대신 소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걔 거를 얘기해줘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를 답변할 때 사람 이름 1번 얘기하시고 이 사람 이름 will lead 특정 일정, 이 사람이 이 특정 일정을 lead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걔가 진행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걔 대신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면 특정 일정 얘기하시고 will be led by 사람 이름 1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걔가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이름 1번을 얘기를 하실 거라면 걔가 was supposed to lead 해서 걔가 이 일정을 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었겠고 혹은 특정 일정 will be led by 요거 말고 특정 일정 was supposed to be led by 사람 이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면 정말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답변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 Part 4가 질문이 정보 안에 이런 부분에서 출제된다라는 공식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질문의 상세 내용이 특이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답변 문장을 만들기가 평소 시험에 비해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시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난이도보다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Part 3, Part 4 조금씩 어렵고 있습니다. Part 5로 한번 가볼게요. Part 5는
Question 10. 사람들이 헤맨대요. 동물원이 어쩌고 했는데 지금 동물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장소 안에서 사람들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찾기를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막 헤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지도 있잖아요. Maps. 이거를 종이 지도를 하나씩 사람들에게 주자 할 수 있는데 듣기에 뭐라 그랬냐면 종이 지도를 줘도 얘네들이 이런대요. 그러면 maps, give out maps.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외에 해결책이 있겠지만 제가 자주 쓰는 해결책 중에 information booth를 조금 더 설치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무난하게 만점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Install more information booths. 그 뒤에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장소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길을 잃었거나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연 설명을 뒤쪽에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짧게 Why don't we install more information booths? 이 정도로 해결책을 똑부러지게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하면 시간도 더 차고 그다음에 영어도 조금 더 잘하는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도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 괄호 빼시고 이렇게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선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y don't we install more information booths so that people can ask for help when they are looking for something or if they get lost? 할만하실 것 같은데요. 네, Part 6, Question 11 볼게요. 되게 심오한 질문이 출제가 되었군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즐거운 직업, 내가 되게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갖는 게 나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오늘 Part 6 질문은요. 이 질문 자체도 되게 짧고요. 해석도 쉬워요. 근데 뭔가 심오해. 뭔지 아시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너무 깊은 내 삶의 철학에 대한 생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시험을 잘 보기가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시험 끝나고도 이 질문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시험 끝나고 나서 나는 잘 살고 있나 지금? 내 직업은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생각들. 이런 깊은 생각은 시험 끝나고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시험 도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런 심오한 생각들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서 얘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뭐 해도 좋죠.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철학이 무엇인지 보다는 시험에서는요. 내가 잘 영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 위주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을 쉽게 잡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이 연습을 평소 때 했어야지 시험장에서도 이게 저절로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모의고사 같은 거 연습해 보실 때 있잖아요. 생각의 방향을 잘 잡기. 이 연습을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난이도는 약간 어려운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Part 3 어려웠어요. Part 4도 특이하고 그러므로 약간 어려웠고 해서 난이도는 7 정도가 어울리는 난이도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험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